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2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나왔는데 연휴를 맞아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미선 기자입니다. 연휴를 앞둔 광주 송정역, 귀성객 맞이를 위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송정역 곳곳을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아울러서 내려오시는 손님들한테 마스크를 나눠드리면서 마스크 잘 쓰고 이 추석 안전하게 지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추석 명절은 최소 닷새, 한글날 휴일까지 감안하면 연휴는 최대 2주까지 늘어납니다. 방역 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이 급증했던 지난 7월과 8월 지역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연휴는 휴가철 이동 상황과 또 다릅니다. 동반 식사 등 명절 가족 모임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데 추석 연휴 막바지인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서울에서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귀성 자제 등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해온 방역 당국은 개인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천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집회가 감염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또는 소규모 모임까지도 참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이 규칙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광주 전남. 일주일 만에 다시 지역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추석 연휴를 맞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습니다. KBS 조사에서 찬성이 51.3%로 나왔는데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걸 확인한 셈인데 앞으로의 통합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3%로 나왔습니다.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공동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51.4%로 두 결과치가 비슷합니다. 일단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은 확인한 셈입니다. 얘기를 처음 꺼낸 이용섭 시장으로선 부담을 덜 수 있는 결과치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찬성이 50%를 넘은 것은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경북의 경우 통합 논의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찬성 비율이 51%였다며 시간이 지나 상황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찬성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내세우는 통합의 이유가 미래 경쟁력 확보인데 정작 젊은 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전남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광주 여론은 부담입니다. 30%대에 이르는 반대 여론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통합 노력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무엇 때문에 통합이 안 되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이제 개표를 하죠. 현재는 통합 논의가 광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 추석 연휴 뒤로만 약속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목고 입학 특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고의 2021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가 정원 외 입학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정원 외 입학 전형은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남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특혜라며 전남교육청과 해당 특목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 평균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임대 사업자 수는 17,800여 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76,500여 채로 임대 사업자 한 사람이 평균 4.2채를 소유했습니다. 또 광주 서구와 남구에 주소를 둔 임대 사업자가 각각 주택 524채와 487채를 보유해 다주택 보유 순위 전국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이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자 직접 축산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영상까지 촬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몰려있는 여수 도성마을. 가축분뇨 처리장과 연결된 하수로에 탁한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은 하수로와 연결된 우수관을 통해 갯벌까지 흘러듭니다. 바다에 유입된 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부유물들이 떠 있습니다. 축산 폐수는 약품 처리와 침전 과정을 거쳐 정화한 상태로 방류해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겁니다. 1920년대 한센인 정착촌이었던 도성마을은 자립을 위해 축산업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3곳만 남기고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외부인들이 들어와 기업형 축산을 시작했고 지어진 지 20년 된 노후된 폐수 처리장이 분과 요가 섞인 폐수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여수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차례 환경부와 국민신문고 등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여수시에 이첩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처럼 이런 환경에서만 보고 가면은 견딜만 하네 그런 느낌을 주고 간 것 같아요. 시나 그런 데서. 그런데 이게 바닷물이 빠지고 이 폐수를 유입을 시키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서.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해와 올해 점검을 통해 법인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소극적인 조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수시로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주민들이 직접 나서 폐수 방류 영상을 촬영했고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 통과를 위해 수돗물을 섞은 정황도 확인해 여수시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하수처리장 개보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업체에 배만 불러주는 셈이라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위치한 돌산읍 이장단들이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돌산 이장단 협의회는 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익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통 혼잡을 초래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장단 협의 회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보강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통합니다. 동천 출렁다리는 길이 181m, 폭 1.5m로 사업비 33억여 원을 들여 설치됐으며 오천 저류지와 풍덕 산책로를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가 동천을 건너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야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호가 첫 취항했습니다. 27,000톤급 크루저형 카페리선 퀸 제노비아호는 여객 642명과 차량 243대를 싣고 어제 새벽 1시 목포항을 처음 출항했습니다. 총 1,200여 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퀸 제노비아호는 하루에 한 번 목포와 제주를 오가게 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어려워진 홀몸 노인과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영상편지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60여 명의 집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 각자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제작해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외롭게 추석을 보낼 이들을 정서적으로 돕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가족에게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노인 보호구역 100여 곳 가운데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는 52곳, 전남에서는 49곳의 노인 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무인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12,000여 건에 달한다며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영광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름달을 못 볼 정도는 아니겠고요. 내일 저녁 6시 20분 무렵 낮은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 가시거리가 1km 미만을 보이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광주 16도, 담양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여수 24도, 순천 2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4도, 강진 26도, 완도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서해안 지역 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